아엔 공주가 한밤중에 카밀라 왕비의 개인 방에 들어가 60페이지짜리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지고는 더 이상 윈저 영지를 운영할 권한이 없다고 통보했다는군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점은 그 대립 자체보다 국왕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왕은 여동생에게 윈저의 모든 내부 운영에 대한 임시 절대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서에 서명하고는 앤 공주가 모든 일을 실행하는 동안 서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이루어진 궁정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사건의 시간 순서가 왜 현대화 계획 전체가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런 왕실 역학에 대한 심층 분석을 즐기고 계시다면 크라운 워치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아엔 공주는 수십 년 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 인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터뷰를 하거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하는 대신 매년 최대 300건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여가 시간에는 부동산 관리 계약에 대한 회계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윈저 영지 관리와 관련하여 임대 계약에 대한 새로운 실험적 접근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경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위원회 회의를 기다리는 대신 새벽에 기록 보관실로 가서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온병에 차를 담아 직접 그곳에 가서 19세기 토지 등기 문서와 현재 계약서를 대조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앤 공주다운 행동이죠. 다른 사람들은 복도에서 속삭이듯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창문도 없는 왕실 기록 보관소 지하방에서 어두운 점퍼를 입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바로 진짜 모순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여왕의 사무실, 즉 카밀라의 팀은 윈저 영지 관리 방식을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인 건물들을 상업 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있었던 거죠. 언뜻 보기엔 지루한 행정적 개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에어디데온 건물이 역사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여러 단계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존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 대상인 건물을 단순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벤트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을 조용히 상업용 자산으로 재분류하면 이러한 보호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외부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으며 훨씬 적은 수의 승인 인원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앤 공주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현 행정부 산하의 소수 정예 그룹이 전통적인 감독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점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대화에 대한 모든 주장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현대화가 요디 감독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견제와 균형 장치를 유지하면서도 프로세스를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자산을 재분류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이전과 같은 수준의 감시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애니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처럼 취급되고 있는 구두 합의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통제 문제였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변화가 기관에 유익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추밀원에 제출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누군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효력을 잃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악수 합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번 사태의 가장 폭발적인 지점이었던 로열 로지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로열 로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주로 앤드류 왕자와 늘어나는 유지비,
그리고 그가 그곳에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었지만 앤 공주는 그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여왕의 사무실이 부동산 임대 계약에서 승인되지 않은 특혜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낮추고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전통적인 감독위원회를 완전히 우회하는 비공개 협상을 통해 본질적으로 홍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카밀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마도 실용적인 해결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상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왕에게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아엔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그녀의 생각에 반박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만, 왕실 재산권이 사적인 협상 카드가 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한 자산의 대하에 그렇게 하면 다른 모든 자산 관리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왕실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결과가 편리한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엔은 상세한 주석이 달린 증거 자료 6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의견 기고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원본 토지 소유권 증서 4본을 첨부하고 최근 변경된 계약서와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유지 보수 계약에 대한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변경 사항들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위원회를 우회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지 문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문화재 재분류가 적절한 승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 문서를 여왕의 개인 비서에게 직접 전달하며 48시간 이내에 공식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은 단순한 의견 불일치라기보다는 여왕의 행정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카밀라 측은 앤이 쓴 문서의 첫 10페이지를 읽고 나서 직원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앤이 가십이나 당황스러운 개인적인 정보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전략 전체에 내재된 구조적 약점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박문을 작성하려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실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서가 눈앞에 있었는데 원래 헌장에는 한 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기록으로 남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전통과 진보에 대한 철학적 차이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내은 규정 준수나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행정적 실패입니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이 모든 사태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밀라 측이 처음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았더라면, 비록 그 절차가 느리고 답답하고 반발하는 전통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절차를 따랐고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스템이 허용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려 했고 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근대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간 순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근대화는 문서 기록을 남깁니다. 정상적인 근대화는 법적 효력이 없는 구두 합의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근대화는 누군가 서류 제시를 요구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적 충돌이 단순한 궁중암투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엔 공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원칙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전통주의자가 아니라 군주제의 힘은 그 연속성, 즉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세대마다 재편되지 않고 존속해온 데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윈저 영지를 최적화해야 할 자산 포트폴리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신탁입니다. 현재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에 속한 것이죠. 만약 그걸 상업적인 사업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면 단기적인 재정적 이득은 얻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걸 보호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훼손하는 겁니다. 카밀라의 팀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빈 별장들을 낭비되는 기회로 보고 행사 공간과 현대화된 임대에서 수익 잠재력을 봅니다. 그들은 시장 가치 평가와 전략적 자산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왕실의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그런 관점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현대화를 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기적인 생각이 장기적인 자산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현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국왕의 입장은 정말 알기 어렵고 저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앤에게 윈저 운영에 대한 일시적인 절대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의 행정적 접근 방식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고 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 나온 조치였습니다. 즉, 그는 증거를 검토한 후 앤이 지적한 위험이 현대화 계획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서재로 들어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양측 간의 중재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서에 서명하고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습니다. 일부 원로 신하들은 이것이 전략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국왕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앤에게 가혹한 숙청 작업을 맡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앤은 집행자가 되어 행정부서를 봉쇄하고 카밀라의 참모진을 해고했으며 외부 계약을 파기했다. 왕은 단지 왕실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자비로운 인물로 남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냉혹한 천재성이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완전히 파탄내지 않고는 상황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정말로 찾을 수 없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밤중에 열린 회의는 회의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이른 아침이 되자 행정동은 출입이 통제되었다. 사회로 투입된 보안팀은 윈저 지역 경비대 출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베테랑 장교들로 상당수는 구 여왕 재위 시절에 복무했던 경력이 있었고 여왕이 직접 데려온 사람들로 현 정부가 아닌 전통적인 체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곧바로 사무실 업무 절차를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디지털 예약 시스템은 폐쇄되고 전통적인 장부 기록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서 꺼내 안전한 물리적 저장소로 옮겼습니다. 방 곳곳에 도청 장치와 숨겨진 추적기가 있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왕의 직원들은 업무 종료 시간까지 감독해 개인 소지품을 챙겨야 했으며 파일, 노트북 내부 메모 등은 반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전환이 아니라 발작이었어요. 시각적인 충격은 누가 봐도 분명했죠. 여왕의 팀은 그 병동을 현대 미술 작품과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개방형 책상으로 장식해 놓았거든요. 모집할 시간도 시에되지 않아 미술품은 사라지고 가구는 무겁고 전통적인 마호가니 책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근대화 시대의 미학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실험이 끝났음을 전달하는 아주 강렬한 방식입니다. 정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구까지 바꿔 누구도 그 공간에 들어와 예전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카밀라 왕비 자신도 지금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여왕이고 직함과 공무는 그대로지만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거나 참모진을 지휘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동결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하려면 앤 공주의 보안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적 가택 연금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솔직히 과장이 아닙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는 성에 있지만 왕비의 업무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신뢰했던 보좌관들은 떠났고 고용했던 계약업체들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프로젝트들은 앤 공주가 이끄는 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부분, 이 모든 상황을 현대 행정 분쟁이 아닌 역사 드라마처럼 느끼게 만드는 세부 사항은 앤의 서류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단 한 장의 송을시 메모입니다. 그것은 왕이 서명한 명령서로 그의 여동생에게 윈저의 모든 내부 운영에 대한 일시적인 절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에는 그 한밤중 회의에 증거와 주장만 들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카밀라의 법적 기반을 이미 뒤바꿔 놓은 서명된 문서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 대면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다.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다. 여왕은 자신의 강등 통보를 받고 있었고 앤은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근대화 이론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증거가 보여주는 현실에 기반하여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는 카밀라에게 국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아내의 비전보다 왕실의 안정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력 다툼에서 패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일을 보고 개입이 필요할 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잔혹한 일이었다. 그 순간 카밀라가 느꼈을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최후 통첩 자체도 가혹했다. 윈저 영지 관리에 대한 카밀라의 직접적인 권한은 즉시 종료될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프로젝트는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었고 그녀의 개인 참모진의 중앙기록 보관소 접근 권한도 박탈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장낼 것 같은 협박이 이어졌다. 앤은 카밀라에게 새로운 위원회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경우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만약 당신들이 이에 맞서 싸우려 한다면 대중은 당신들 팀이 왕실의 보호 자산을 가지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지렛대입니다. 카밀라는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대중적 이미지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방역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왕실 내부 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앤 공주는 수십 년간 묵묵히 왕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 행동에 나서는 순간 불과 몇 주 만에 왕실 행정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명분을 마련하여 국왕에게 제출하고 서명을 받아낸 후 측근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왕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 이사회조차 부러워할 만한 탁월한 운영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내내 왕이 침묵을 지킨 것은 아마도 수년 동안 답을 얻지 못할 의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정말로 여동생과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마음이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준 것에 대해 내심 안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왕족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나이든 궁정 신하들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대화 정책을 폐기하는 데 드는 정치적 비용을 앤 왕세자에게 떠넘김으로써 그는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전략은 그의 결혼 생활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에 따르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두 사람 모두 섬기는 왕실이라는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주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실질적인 권한을 박탈당했고 다른 한쪽은 그 결정을 내린 명령에 서명한 그런 상황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직원들은 이제 왕을 경계심과 연민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왕은 잘 가꿔진 잔디밭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공식 석상에도 예전만큼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막대한 부와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인물이지만 현재는 여동생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자신의 집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황금 세장입니다. 그는 왕위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왕실 제도를 확고히 했지만 그 대가는 그가 꿈꿔왔던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처에서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개인적 자율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의 지시조차 전통 헌장에 따라 검토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의문은 이러한 내부 견제가 과연 군주제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엔의 개입은 진정한 구조적 취약점을 야기하던 일련의 행정적 결정들을 막았습니다. 비공식 임대 구두, 합의 문화유산의 재분류 등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제지 없이 계속되었다면 결국 세상에 알려졌을 때의 피해는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는 기관이 필요로 했던 일을 정확히 해낸 것입니다. 그녀는 위협을 감지하고 위기로 번지기 전에 이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은 쉽게 아물지 않을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카밀라는 여전히 여왕이지만 남편의 승인해 시누이에게 공개적으로 밀려나 행정 권한을 박탈당한 여왕입니다. 이런 일은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실의 대외적 역할을 뒷받침해 온 가족 결속력이 이제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숨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카밀라가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그녀가 더 이상 실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전통주의 진영으로 다시 넘어갔고 그 승리는 명백했습니다. 윈저 성 역시 그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통제에 놓였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사라졌고 현대 미술품들은 창고에 보관되었으며 외부 계약업체들은 해고되었습니다. 성은엔 여왕이 말했던 주권적 목적, 즉 시장 논리와 효율성 지표가 아닌 연속성과 전통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왕실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필요한 변화에 더욱 저항하게 만들지는 아마도 이 왕실의 다음 장을 규정짓는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의를 갖춘 의견 차이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엔 공주는 단순히 정책의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체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교체했습니다. 그녀는 기관의 규칙을 역이용하여 그 규칙을 어기려던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렸고 그 과정을 너무나 치밀하게 진행하여 내부 관계자들 외에는 아무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한밤중의 회의는 갈등의 절정이 아니라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작업은 이미 기록 보관소에서 서류철에서 그리고 국왕이 증거를 살펴보고 서명했던 조용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군주제의 영혼을 둘러싼 싸움은 단순히 임대 계약이나 부동산 관리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기관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본적인 가치들을 잃지 않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근본적인 가치들을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믿는 여성입니다.